595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A, B 더한 값 구해줘. 그럼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럼 첫 번째 요 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두근이 알파랑 베타임. 요거 보면서 얘기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예요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를 0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 9. 됐을까요?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요? 끝. 그러면 둘이 곱하면 9 나와야 되네. A가 누군지 알겠죠? 그럼 둘이 더한 값이 마이너스 B겠네. B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A, B 값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자, 지금 근각이수의 관계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근각이수의 관계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됐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표현입니다. 두 근이라고 했죠. 방정식에서 근이 뭘 의미합니까?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미지수의 값. 우리가 0 만드는 값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는 0이라고 써 있으니까. 됐죠? 아, x 요 자리에다가 마3 대입하면은 0 나올 거야. 마찬가지 x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0 나올 거야. 됐음? 이게 근의 정의죠. 근의 뜻입니다. 됐음?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미지수의 값을 우린 근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당연히 0 나오겠지? 그럼 마3 넣는 순간 b값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근을 대입해서 얘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따 뒤에 있는 문제 606번 풀 때 이 방법을 쓸 거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써도 돼. 근각이수의 관계만 있어도 충분해. 하지만 근에 대한 정확한 뜻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87페이지에 600번 문제로 갑니다. 자, 600번입니다. 얘도 지금 봤던 문제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알파하고 알파분의 1, 베타하고 베타분의 이 두 개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첫 번째 줄을 쭉 읽고 나서 얘기할 수 있겠죠.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분의 1 이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잖아. 그럼 내가 그냥 두근 구해버리면 안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내가 그냥 두근 구해서 첫 번째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놓고 어차피 얘네들이 똑같은 값이잖아. 알파, 베타 위치 바꿔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너무 훌륭하지. 됐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 지금처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래서 안 될 때의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냥 대입해서 알파, 베타 구한다면 얘기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안 된다면 우린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가볼게. 그래서 다시 두근의 합이 누구고 곱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다음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누군지 아는 거죠. 얘하고 얘야. 얘네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하고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거임. 됐죠? 그럼 방정식이 있고 두근이 나왔네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은 2분의 B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해서 역시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두근의 합입니다. 자,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기죠. 됐음? 이것도 알파 베타 더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막 이러면 환장한다잉. 자, 둘이 더한 값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네요.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하고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곱하면 2분의 B가 나옴. 됐지? 그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죠? 요거 두 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분수끼리 더했으니까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여기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분의 얘가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번분수. 혹시 번분수 해석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분수의 분수 형태. 훌륭합니다. 언제 들어봤어요? 훌륭해요. 나머지는 처음 봐요. 자, 봐봐. A 나누기 B 하면 B분의 A라고 쓰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해. 이런 말 하죠. 됐음? 그럼 볼게.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라고 하면 마찬가지 A분의 B에서 곱하기로 바꾼 다음 역수치에 AD분의 BC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안 어렵죠? 근데 문제는 나눗셈 표현은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로 가는 게 일단 기본 형태였잖아.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눴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앞에 있는 A분의 B를 분자에 뒤에 있는 C분의 D를 분모에 놔도 상관이 없겠지. 맞아? 뭐가 됐든 얘 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분수의 분수꼴로 나와 있는 번분수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결론. 안에 거 둘이 곱한 값 분의 밖에 거 두 개. 됐죠? 그게 번분수를 정리한 형태가 됩니다.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됐음? 그래서 다시 여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칠판에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곱한 값 분의 밖에 곱한 값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됐음? 그래서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번분수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뒤에 마3을 붙여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6 그냥 쓸게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죠. 그럼 결론 마이너스 2분의 9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는 몇이었다? 9였다. 끝났습니다. 봤어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곱한 값을 전개합니다. 한 땀 한 땀 정리하면 되죠.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 알파 베타 분의 1 그게 2분의 B. 됐지? 자, 다시요. 알파 베타 몇이에요? 라고 하면 2분의 1이죠. 여기는 더하기 2네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분의 1의 역수죠. 그럼 몇인 거야? 2인 거죠. 정리하시면 2분의 9네요. 그게 2분의 B랑 같음. 그럼 B가 몇이었다? 9. 그래서 A도 9고 B도 9였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몇 번 문제였어? 600번 문제. 9하고 9를 더한 값 18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마무리해 주시면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인 거죠. 못 떨어졌어요. 너 뭐 던졌죠?
발로 뭐 건드렸니? 괜찮아요. 자, 그럼 보세요. 2차 방정식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요거부터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이거든. 그럼 fx가 몇 차식이니? 2차식이겠죠? 자, 그러면 fx를 표현합니다. ax제곱 bx 더하기 c. 당연히 a 자리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요. 2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 그리고 나서 fx를 다시 말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을 0 만드는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이 6이야? 라는 그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몇이었다? 6이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 됐죠? 내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요거죠. 방정식 f4x 빼기 1은 0이 되게 하는 이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f4x 빼기 1 식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 x 대신 누구 대입한 거? 4x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쓰면 되죠. 그러면 fx가 요거였으니까 f4x 빼기 1은 x 대신에 4x 빼기 1을 대입해서 쓴 식 그대로 말하면 되겠네. 해서 f4x 마이너스 1은 a 4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4x 마이너스 1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a 4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b 4x 마이너스 1 더하기 c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필요하다고. 됐죠?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네. 근각계수의 관계 말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없죠.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누구? 제곱의 계수랑 1차 계수. 됐지? 그럼 전개에서 나오는 제곱의 계수를 관찰합니다. x제곱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제곱하면 16x제곱에 a를 곱했죠. 그럼 16ax제곱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x 앞에 계수를 볼 거야. 이때 여러분들 요런 함수 해볼게요.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8ax. 됐죠?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4bx.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요거 둘이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ax. 여기는 플러스 4bx. 그러면 이때 x 앞에 계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4bx하고 마이너스 8ax가 되겠네. 됐죠? 그럼 뒤에 상수는요? 뭐 누가 적당히 오겠지 뭐. 안 궁금함. 됐음? 왜? 나는 두 근의 합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결론.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값 16a분의 요거 그대로 쓰지 않고 부호 반대로 바꿀게.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8a 빼기 4b. 난 요거 구하면 되는 거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뭐 어떻게 구해요? 요거 알잖아. 양변에 a를 곱하고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b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6a랑 같다. 됐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6a 넣어버리면 되겠죠? 16a분의 8a 플러스 6, 4, 24a. 결론 16분의 32. 몇입니까? 2네요. 답이네. 약분되잖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609번 문제 보여드렸고요. 자, 우측으로 가면 612번 문제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건강해요. 너네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욕도 하고 막 지랄도 하고 그러는데 너네 아프면 그런 거 못해. 나도 얼마나 속상한데. 알지? 정말 건강해? 건강해? 자, 61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야. 그럼 뭐 뭘 봐야 되니 얘들아? 판별식 봐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보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봤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요? 이상한데요? 하는 친구들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에 0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 더 썼어야 돼요. A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 있는 유형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어. 잘 봐주시고. 자,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4A시죠. 2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0보다 커요. 됐죠? 자, 전개합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고요.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4A 제곱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8A 그거 0보다 커요. 마이너스끼리는 없어지네요. 그럼 남은 값 다시 정리하면 4A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4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거 말하면 되겠죠. 몇 번? 2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 소리야 1번이지. 정신 차리세요. 수직선에서 0이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자 여기가 딱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됐음? 그럼 얘보다 큰 애들만 와야 된대. 그럼 얘보다 왼쪽에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있잖아. 얘가 더 작지. 에헤이.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걔는 대충 숫자 보고서 그냥 찍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틀렸으면 되게 억울한 거거든. 612번 수의 범위 잘 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616번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616번.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 두근의 차가 몇이라고요? 1이죠. 두근의 차가 1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근을 편의상 t라고 할게. 한 근이 t야. 다른 근은 누굴까? t-1이라고 해도 되고 t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한 근을 작은 애야 라고 하면 됐지? 두 근 중에 작은 근을 내가 t라고 할게. 그럼 큰 애가 뭐가 돼?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내가 두 근 중에 큰 근을 t라고 할게. 그럼 작은 근은 t 빼기 1이 되는 거겠지? 편하게 놓으세요. 부은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근을 t, 다른 근을 t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 그럼 봐봐. 둘이 더하면 2t 플러스 1이죠? 그게 몇임? 마이너스 2k. t하고 t 플러스 1을 곱하면 t제곱 플러스 t죠? 그게 누구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됐죠? 그럼 등식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들었지? 근데 문자는 몇 개 있어? k랑 t 2개 있지? 그럼 연립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 푸시면 돼요. 그럼 굳이 또 정리해보자면 설정부터 하셔야 돼. 두 근을 t하고 t 플러스 1로 설정할게.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봅니다. 두 근의 합 2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k. 두 근의 곱 t 플러스 1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와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를 질문한다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요 식에서 이렇게 할게. 이 t는 마이너스 2k 빼기 1이거든. 그럼 t는 마이너스 k 빼기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 요 t 자리에다 대입해줘. 그 다음 정리해서 전개해서 k값 구해줘. 그럼 답이겠네. 그래서 분수가 섞여 있다고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분히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616번 문제 차분히 해결해서 말해 주시면 되지 않겠니?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안 되신 분들. 됐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고요. 그 다음에 두근은 또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입니다. 해서 지금 방정식 2개 줬어요. 요렇게.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근의 합 m, 두근의 곱 n. 됐죠? 두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입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 마이너스 n. 두근의 곱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그것은 m. 됐죠? 이때 한 번 더 얘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m 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문자 몇 개 있어요? 문자 몇 개 있니?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잖아. 몇 개? 4개. 근데 등식이 몇 개 있니? 등호가 몇 개 써 있어 지금 전체? 4개. 아, 얘를 전개한 거니까요. 같은 식이죠. 맞아? 등식 몇 개? 4개. 아, 문자 4개고 등식이 4개야. 그럼 연립하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음? 문자의 수와 등식의 수가 같으면 우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하면 뭐 있냐? 더한 거 m이네? 여기다 m 넣으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식. m-2가 마이너스 n이랑 같음. 이쁘게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m 플러스 n은 2야. 하면 되잖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됐죠? 다시. 아, 얘가 m이니까 대입해서 넘기고 정리하면 됐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알파 베타 곱한 게 n이었고 더한 거는 m. 그럼 마이너스 m이고 플러스 1은 m인 거잖아. 그럼 요 두 개 넘겨버리지 뭐 오른쪽으로. 그럼 뭐야? 2m 마이너스 n은 1. 됐잖아. 그럼 문자 2개, 등식 2개. 연립하면 되겠죠? m은 몇입니까? 1. n은요? 1. 그럼 제곱 더하면 2네요. 끝. 답입니다. 해서 마무리. 끝.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 626번 같은 거를 볼게요. 이런 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좀 말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래.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돼요? 제곱의 개수를 봐야지.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지. 제곱의 개수 양수니 음수니. 그럼 윗볼록이니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야. 그럼 막 그려도 돼요? 라고 하면 뭐 어때? 컴퓨터도 아니고 대충 그리는 거지 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볼 거냐? 요거 보죠. 누구야? 꼭지점의 x좌표.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됐음? 여기까지.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 거야. 그럼 이때 자 봐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오는 값을 말할 수 있죠. 그게 결론은 뭔데? 이 꼭지점의 y좌표인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몇 나옵니까? 4 빼기 8 플러스 8에서 4가 되는 거지? 자, 이 점의 y좌표가 4인 거야. 그럼 얘보다 밑으로 4칸 내려가야 y값이 0 나오는 거 아님? 그게 누군데? x축이잖아. 됐음?
그럼 X축이 이렇게 밑으로 4칸 내려가야 했겠네. 맞아. 그럼 Y축은 어디 있을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맞아? Y축에서 왼쪽으로 2칸 가야 마이너스 2인 거 아니야? 그럼 Y축이 어디 있어? 오른쪽으로 2칸 갔을 때 있겠지. Y축. 그럼 이때 Y축이랑 만나는 이런 점이 있나 봐요? 맞아. X의 누구는 값? 0는 값. 됐음? 여기까지 그리면 완벽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X축과 몇 군데서 만납니까? 안 만나네요. 끝. 됐음? 두 번째.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라는 2차 함수와 X축 누가 0일 때?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맞아? Y는 0하고 연립해서 만드는 방정식의 근을 관찰하면 우리는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할 수 있잖아. 됐음? 그럼 Y는 누구? Y는 0. 둘이 Y 같다고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근을 구해 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개수만 세면 되죠. 그럼 근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겠네.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요.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판별식 짝수 공식 갑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0보다 어때? 작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에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이 없다는 얘기는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실수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안 만난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 중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 되겠습니다. 끝. 이해돼요? 그래서 갑자기 왜 판별식을 씁니까? 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넘어가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도 적용이 됩니까? 라고 하면 뒤에 있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한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그럼 근의 개수를 세면 뭘 의미한다? 만나는 교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96페이지에 요거 한 번만 얘기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 딴 거 안 봐요. 66번, 65번 요 두 개만 볼 겁니다. 미안해요. 66번 하나 보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666번 문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2차 함수 줬죠? 그립시다.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 누구?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근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보시면 돼. 여러분들 요 점에 Y좌표가 있을 겁니다. 다시요. 요 점에 Y좌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요 점에 Y좌표가 있을 거야. 요 점에 Y좌표가 있을 거야. 자, 점 3개를 찍었어요. 이 중에 Y값이 가장 큰 건 누굽니까? 노란색. 가장 작은 건 누굽니까? 검정색. 맞아? 왜? 어차피 좌표평면에서 Y값은 위아래 높이로 표현하거든. 맞니? 그래서 나오는 Y값 중에 제일 큰 애를 말해줘 라고 하면 네가 찍을 수 있는 점들 중에 제일 높은 점을 찍으라는 얘기야. 됐음? 그럼 최소를 말해줘 라고 하면 네가 찍을 수 있는 점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점을 찍으라는 얘기야. 받아들일까? 그럼 여기서 문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입니다. 언제까지 내려가? 죽을 때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상황인 건데 편의상 우리가 여기만 딱 그린 거야. 그럼 결론.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가 최소인 줄 알았지만 더 밑이 있겠지. 받아들이? 그럼 최소는 없습니다. 대신
가장 높은 애는 있죠. 가장 높은 점 어딘데? 요 점이네. 됐음? 이때 기본적인 배경 이 선은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 요 점입니다. 됐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게 최대값이겠네.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을 말해주세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빼기 11이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뭔데? 최대값. 최소값은 없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딱 요 정도만 그리면 돼. 이거를 막 좌표평면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위로 2칸 가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가 마3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면 y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해서 좌표평면을 다 그린다는 말하는 거는 너무 훌륭하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필요한 정보들만 빨리 뽑아내세요. 그게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꼭지점의 x좌표. 됐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죠? x절편. 요 정도야.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 좌표평면 그리고 이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671번 문제 있죠? 마찬가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서 얘기할 거야. 최대 최소를 말할 건데 옆에 있는 문제 방금 풀었던 666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x의 범위를 정해줬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임. 그럼 나는 다시 x가 2일 때부터 x가 6일 때까지만 잘라서 여기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 일단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겠지.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x제곱합의 개수가 음수네요. 됐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구? 3. 그럼 얘는 x가 3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됐지? 근데 우리는 2부터 6까지 볼 거거든? 그럼 x가 2일 때는 자 x가 3일 때를 기점으로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면 x가 2일 때야. 여기가 한 칸이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6이 나올까? 3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럼 똑같이 한 칸 가면 4일 거고 2칸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6일 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서 여기가 x가 6일 때가 될 거임. 됐음? 그럼 네가 보고 싶은 건 어디? x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만 여기만 잘라서 봐. 나머지는 안 봐. 인 상황이네. 그럼 여기서 최대값 말해주세요 하면 색칠된 구간에서 가장 높은 애 x가 몇일 때? 3일 때. 3 넣어서 나오는 값을 말하면 됩니다. 그럼 최소는 가장 낮을 때 언제? 6일 때. 6 넣어서 나오는 값을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2가 작은지 6이 작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3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됐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네 3칸 가면 더 많이 내려왔을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왼쪽 한 칸, 오른쪽 3칸 더 많이 떨어진 애가 최소값이 됩니다. 됐을까요? 요 정도.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유형 문제들을 접근해보고 풀어볼까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분명히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꼭 극복해 주시기 바라면서 97페이지 갑니다. 잠깐만. 자, 갑니다. 675번 문제 보시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x축과 만나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릴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죠. y는 0과 문제에서 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k가 만나지 않아요.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볼까 하면 없는데? 하시면 되겠죠.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k는 0. 그래서 갑자기 여기 는영이 왜 붙어버려? 라고 하신다면 연립한 겁니다. y는 0하고 그럼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은 뭘 의미한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근데
안 만나요? 그럼 교점이 없어요. 방정식의 근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실근이 없어요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겠습니다. 됐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k는요 4분의 9보다 큰 값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음? 그러니까 왜 는영으로 표현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봐야지 라고 하시면 돼. 자, 비슷한 문제가 바로 678번에도 있죠. X축? 아, 수업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네, 맞아요. 자, 678번입니다. 자,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한다는 이야기. x축 y는 0. 됐죠? y는 0과 접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m자리에 누가 오든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 말은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m 더하기 m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됐습니까? 왜? 접하니까 교점이 몇 개? 한 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중근. 됐습니까? 그럼 얘는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또 나왔네. 맞아. 표현만 다르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 짝수공식 보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이겠구나. 그러면 정리해 줍니다. 이때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요. m이 있는 친구들, m이 없는 친구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1은 m이 있고요. 그 다음 a 제곱 빼기 b는 m이 없는 값.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됐죠? 그래서 항상 0입니다. 얘가 0이죠. 얘도 0이죠. 내가 뭐 못할 말 했나요? 네. 됐죠? 요렇게요.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에는 누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세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문제 보시면서 풀이 과정을 계속 받아 적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해석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이 나와. 근데 식만 옮겨 적은 다음에 나중에 본다고. 그럼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음. 해석을 해주세요. 다시. 실수 n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합니다. 예. 문제에서 준 2차 함수는 y는 0과 항상 접합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접한다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라고.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음. 중근을 갖습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n값에 관계없이. 됐죠?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항상 판별식이 0일 때라고 보시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요. 681번 문제를 보시면 681번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슨 조건을 준 걸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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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보여요? 요 마이너스 2 뭘 의미하는 거니? x축과 만나는 교점. 저 6은 뭐예요?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교점.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2
요 점에 좌표 준 거죠. 6, 요 점에 좌표 준 거지.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준 저 2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 점의 교점이 누구였다? 마이너스 2하고 6이었다. 됐음? 다시 말해서 다음 2차 함수가 y는 x, y는 x래. y는 0, x축이죠. 이 둘과 만나는, 둘이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6이라고.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하면 되죠. 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b를 0 만드는 x값,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0, 요 점의 좌표 6,0. 다시 말하면 2차 함수 y 값을 0 만드는 x값 두 개. 같은 표현이람.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합시다.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입니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뭐 별거 있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a 플러스 b. 그러면 a 값 나왔죠? a는 마이너스 4. 그럼 b는요? 마이너스 8. 둘이 곱하면요? 32가 답이겠네요. 끝. 됐죠?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앞에서 했던 방정식 문제입니다. 해서 함수하고 방정식은 따로 다니지 않아. 같이 다녀. 마찬가지 부등식도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처음에 나왔을 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넘어가서 우측에 있는 68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곡선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 다시 말하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딱 하나만 보일 거야. 왜?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됐죠? 다시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됐습니까? 왜?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그럼 결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연립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이 2ax 빼기 3이랑 같을 때. 왜요? y는 누구? y는 누구니까 그냥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크게 연립한 거 아니겠음? 문자나 속어. 그럼 정리합니다.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4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한 점에서만 만나 교점이 한 개야.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한 개만 보임. 판별식이 0이다. 짝수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이다. 그럼 결론 a는 누구? 풀마 2가 되겠네요. 해서 모든 a 값을 더해주세요. 0이네요. 답입니다. 됐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림. 여기 있는 풀이 과정만 옮겨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지. 힘들어. 설명 들으셔야 돼. 됐죠? 설명을 듣고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면 여기 있는 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687번 문제 우측으로 갑니다. 687번 문제. 자, 다음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다음 2차 함수하고 그래프는 만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잘 읽어주셔야 돼. 자, 직선을 1번이라고 할게. 처음에 나와 있는 2차 함수를 2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2차 함수를 3번이라고 할게요. 1번하고 2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됐죠? 그럼 만나지 않는 건 몇 번과 몇 번입니까? 1번하고 3번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해석이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끊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다음 직선과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다음 직선과 마지막에 준 2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정확하게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럼 결론 연립합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m제곱은 2mx. 자,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은 0. 항상 쓰셔야 돼. 2차, 1차 상수순으로 씁니다. 1차는 묶어서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개수를 빠르게 볼 수 있음. 풀어서 쓰는 거 아니야. 2차 쓰고 1차 쓰고 상수 써야 돼. 묶어서 쓰는 거야. 그럼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가 되겠네요. 판별식 볼게요. b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큽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n값의 범위.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전개하시면 1 마이너스 4m 플러스 4m 제곱에서 4m 제곱을 뺀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뿔만은 없어집시다. 그럼 넘어가면요. 4m은 1보다 작음. n값은요. 4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와야 해. 그래야 직선과 첫 번째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래야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거든. 첫 번째 n범위.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안 만난다고 했죠? 연립할게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m제곱이 2mx랑 같을 거임. 연립이죠? 넘겨서 정리합니다. x제곱 빼기 2m 플러스 1x 더하기 m제곱은 0. 됐죠?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뽑아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안 만난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뜻?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 됐죠? 자, 전개합니다.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빼기 4m제곱이 0보다 작은 거죠. 자, 정리하고 없앨 건 없앱시다. 넘어가면 4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음. 그럼 n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해석을 야무지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조건 만족하려면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작아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m자리에 누가 와야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할까요? 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연립입니다. 됐죠? 왜? 처음의 조건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으로 가서 99페이지 690번 문제 보겠습니다. 똥똥. 자, 갑니다. 자, 포물선이랑 접하고 다음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나름 방학 때 수학 투하면서 직선도 하고 원도 하고 막 그쵸? 도형들은 웬만한 거 다 해봤잖아. 기억 안 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다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 두 직선이 평행해요. 뭐가 같다? 기울기만 같죠.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죠.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다르죠. 수직으로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지금 이거를 굳이 말하는 이유는 말 안 하면 까먹어. 아깝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표현이네요. 평행합니다. 기울기만 같을 거야.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직선이 누구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A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건 읽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음. 됐죠?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하고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하고 뭐 한다고? 접한다고. 됐습니까?
큰일 났네. 그 언제부터 소리가 안 들어갔는지는 체크가 안 됩니다. 아까 내가 틈틈이 계속 수업할 때마다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 수업은 진행을 했는데 아마 많이 잘리진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들 잘 봐주시고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아유 난리 났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장비에 좀 문제가 생겼음을 네 알려드립니다. 소리가 안 들어간 부분들 빨리빨리 스킵하시고 소리가 있는 부분 먼저 보시고 소리가 안 들어간 부분들이 궁금하신 친구들은 얘기해 주세요.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요.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 마이너스 1넣으면은 7 빼기 4니까 2. 됐죠? 네. 그래서 둘이 더한 값. 3 빼기 1. 당황스러워요, 지금. 녹화가 안 돼서. 자, 갑니다. 102페이지. 이거 봐. 못 끝낼 줄 알았어. 이따 또 저거 뒤에 마무리 다 해야지. 자, 708번입니다. 자, 봐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방금은 그냥 x의 범위 없이 야 최대 최소 하나 구해봐 였으면 지금은 x의 범위가 플러스 2부터 4 사이에 있을 때만 볼 겁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는 1. 얘는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근데 네가 보고 싶은 x는 누구부터? 2부터 누구까지? 4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나머지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알 바 아님. 이 된 거죠. 됐음? 그럼 여기서만 잘라봅시다.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4일 때. 그럼 4를 넣으면 되겠죠? 16-8 플러스 3. 몇이에요? 11.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대입하면요. 4 빼기 4 플러스 3. 몇이에요? 3. 이게 최소값. 됐음? 해서 둘이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2 넣으면 제일 작고 4 넣으면 제일 크구나가 아님. 됐음? 선생님 x의 제일 작은 애 2 넣으면 최소값, 제일 큰 애 4 넣으면 최대값이잖아요 라고 하면 해석을 안 한 거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서 언제 대칭인지 확인한 다음 잘라보셔야 돼. 됐죠? 잘라서 눈으로 봐야 돼. 가장 높을 때가 여기네 4일 때, 가장 낮은 애가 여기네 2일 때. 됐죠? 잘라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꼭 그래프 그리고 관찰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714번 103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1등급이 껴있다는 거죠. 문제는. 함수 1등급은 쉽지 않아요. 자, 714번입니다. x의 범위가 0하고 3 사이에 있고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음? 윗볼록 아랫볼록. 꼭지점의 x좌표 알아요? 누군데요? 1.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가 몇일 때? 0일 때부터 x가 몇일 때? 3일 때까지. 그럼 여기는 어차피 왼쪽으로 한 칸이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더 높은 값이 나오겠네. 여기는 좀 낮은 값이 나오겠네. 해서 네가 보고 싶은 범위는 여기만 볼 거라고. 됐음? 그럼 최대값 x가 몇일 때? 3일 때. x에 3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 최대값인 거지. 그게 몇이다? 4다. 그럼 3 내면 나오는 값 3 대입하면 9, 3은 27 빼기 6, 3은 18 플러스 k 하면 이게 몇 나온다? 4 나온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k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됐지요?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니? 최소값? 그럼 여기 x가 몇일 때가 최소야? 1일 때죠. 0 아니야. 1이 작아. 가장 밑에 있을 때 x가 1일 때의 값을 관찰하면 되겠네. x에 1 넣어줄게요. 3 빼기 6 플러스 k. 아, k 몇인지 알았잖아. 3 빼기 6 빼기 5. 몇입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죠? 해서 답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관찰했고요. 좀 이따가 요 뒤에 있는 문제들 계속 해결하고 1등급 문제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재 중간중간 빵꾸난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해결해 오셔야 돼요. 알았죠?